40대 초반 여성분이셨는데요. 직업이 산부인과 의사분이세요. 지방 이식을 하는 병원에 가서 1차적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눈이 지금 이제 현재 보시면 수술을 받고 나서 한참이 지났는데 보면 여기에 지방 덩어리가 그대로 있죠. 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40대 초반 여성 환자분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이분 사례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첫 번째로 눈밑지방 재배치 때, 재배치를 할 때 이식을 하면 위험하게 되는 이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험하게 되는 이유와, 그럼 재배치 시 과다하게 이식된 지방을 어떻게 이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40대 초반 여성분이셨는데요. 직업이 산부인과 의사분이세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가 눈밑지방 재배치, 지방 이식을 하는 병원에 가서 1차적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눈이 지금 이제 현재 보시면 수술을 받고 나서 한참이 지났는데 보면 여기에 지방 덩어리가 그대로 있죠. 지방 덩어리는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눈을 위로 치켜떴을 때는 지방이 불룩한 것도 남아있긴 하지만 골은 더 폐해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형태였고, 다른 병원을 많이 찾아갔었는데 재배치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 이게 안 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찾아오셨는데, 제가 이분한테 말씀을 드린 해결 방법은 피부를 통해서 절개를 한 다음에 이 이식된 지방은 제거가 돼야 된다. 결막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이 이식된 지방이 잘못되어 있는 지방들 위치를 조정해 준 다음에 나머지 처져 있는 이 눈밑들도 거상을 해주면 된다 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께서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랬는데 우측의 인형 형태를 걱정하시는 거죠. 이 흉터의 문제, 내가 직업이 전문직이고 의사인데 흉터의 문제가 이렇게 남거나, 이 모양이 수술한 티가 나잖아요. 피부를 여는 수술이 기존 하안검 형태의 수술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이제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걱정하고 이제 회복기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회복기는 다행히 이제 이분이 이제 이직을 하실 때 병원을 A라는 데서 이제 B라는 병원으로 옮기게 되셨는데, 그 타이밍에 이제 하시기로 하셨고,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 제3자가 볼 때는 잘 못 알아볼 거다. 남이 내 눈밑을 보고 흉터인지 알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수술을,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느냐, 해결할 수 있다 해서 동의하셔서 수술을 받게 되신 거고요. 이게 수술을 받고 나서 6개월 정도 됐을 때 시점에서 사진인데, 수술한 내용은 수술 사진이 희미하게 찍히긴 했는데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절개선은 비슷해요. 여기다 이렇게 넣은 거고, 절개선을 넣은 다음에 이 부위를, 여기 이제 수술 전 모양이었잖아요. 여기 절개선을 넣은 다음에 들어가서, 여기에 이거는 눈지방이 아니고 이식된 지방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지방은 얼굴 눈은동자나 이 얼굴 표정에 의해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이상한 형태의 지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뭉쳐진 지방을 일부는 깎아내고 일부는 이제 고낭 아래로 펴주고, 나머지 여기 처져 있는 눈밑 있죠. 지금 애교살이 잘 안 보이잖아요. 눈밑이 처져서 이 부위를, 눈밑을 거상을 해줘서 여기 이제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애교살도 선명하게 잘 보이고요. 여기에 있었던 이식된 지방 덩어리 제거를 해서 해결을 해줬고, 이 모양이 절모 모양으로 이제 큰 문제 없이 이제 유지가 되고 계세요. 그런데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이분도 유지기간이 걱정이셨어요. 유지기간이 걱정이셨는데, 지금 이제 이 눈밑 모양이 40대 이게 초반이고, 이 눈밑 모양이 30대 초반이면 이건 10년 이상 나이 차이가 갭이 나는 거거든요. 갭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 눈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15년 정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결국은 언젠가는 처지겠죠. 나이가 이제 드시면서 처지는데, 처지기 전으로 이렇게 이 눈으로 돌아가려면 엄청 오래 걸릴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처리가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재발하지는 않겠죠. 이 형태로. 그러면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 눈밑지방 재배치 재수술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서 재수술을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건 눈 안쪽에 수술, 피디님도 그쪽 통해서 받으셨잖아요. 결막을 통해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분은 피부를 열어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고 거상을 한 거고요.
이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고, 결막을 통한 재배치를 다시 결막을 통해서 재배치를 받으려면 3개월 이후가 지나면 돼요. 최소 3개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해야지 첫 번째 수술로 인한 유착들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수술의 결과가 더 좋을 수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받으시는 걸 권장드리는 거고, 급한 분들은 3개월째에도 가능은 하다. 결막을 통한 재배치는요.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눈밑지방 재배치 재수술 사례를 통해서, 전 지방이식을 거의 안 한다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제품들 있잖아요. 흔히 쓰는 제품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소비자분들이 주베르고 스컬트라, 이런 콜라겐을 촉진시켜주는 재료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주베룩이나 스컬트라 뭐 이런 형태들이 사용을 받기는 되게 편한데, 알갱이들이거든요. 부서져 있는 알갱이. 지방 이식도 마찬가지. 부서져 있는 것들은 다 뭉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액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적당하게 잘 받으면 좋은 형태로 여러 골고루 퍼져서 콜라겐 형성되고 볼륨 형성되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이게 뭉쳐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결절이 생기든지 저렇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굉장히 힘드니까, 이분도 여러 병원을 이제 가셨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저한테 오신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쓰는 것이 좋다. 1번은 쓰려면 적당하게 써야 된다. 절대 과하게 쓰면 안 된다. 지방 이식도 마찬가지, 볼륨을 주는 스컬트라, 주베룩 이런 것도 적당하게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식이란 거를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다. 지방 이식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지방 이식을 해요. 수술할 때 부가재료에서 쓰면 너무 좋은데, 이분의 사례처럼 40대 초반인데 처져 있는 이 눈밑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기를 해결하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름 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